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다. 1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깬다. 박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강준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젯밤에도 새벽 2시에 들어와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새벽 4시에 침대로 들어온 그였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둡고 차갑다. 겨울 아침이었다. 부엌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드러났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서 있던 이 부엌. 지수의 전쟁터이자 감옥이었다. 쌀을 씻는다. 물을 붓는다. 밥솥 버튼을 누른다. 냉장고를 연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꺼낸다. 미역, 두부, 깻잎, 고등어. 지수야.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 김순자였다. 언제나 지수보다 30분 늦게 일어나 지수가 아침 준비를 시작한 후에 나타나 지휘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예, 어머니. 지수는 뒤돌아 고개를 숙였다. 오늘 국은 뭐 끓일 거야? 미역국 하려고 했습니다. 어제도 미역국이었잖아. 어제는 된장국이었습니다. 그래, 내 기억엔 미역국 같은데. 뭐 됐어. 어차피 내가 끓이는 건 다 똑같으니까. 김순자는 식탁에 앉으며 지수를 훑어보았다. 머리는 왜 그 꼴이야? 아침부터. 지수는 부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귀 뒤로 대충 넘긴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10년 전에 산 잠옷. 죄송합니다. 씻고 오겠습니다. 씻긴 뭘 씻어. 밥이나 제대로 차려. 지수는 입을 다물었다. 이것이 박지수의 하루였다.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하루.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박지수가 준비한 날이었다. 오늘은 10년 동안 무시당한 여자가 복수를 시작하는 날이었다. 박지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26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던 그녀는 강준호를 만나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진짜 잘해줘. 지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근데 시댁 식구들은 어때? 만나봤어? 어머니 한 번 뵈었는데 좀 차가우시긴 한데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 시댁에서 같이 살래? 응. 오빠가 외아들이라서. 어머니 모셔야 한대. 에이, 요즘 세상에 시댁에 들어가 살아? 분가해야지. 괜찮아. 나는 적응 잘하니까. 그것이 박지수의 첫 번째 착각이었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강준호의 가족은 중산층이었고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신부 쪽 하객이 좀 적네. 시어머니 김순자가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이 소박해서. 알아. 그러니까 준호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준 거지. 받아준 거라는 말에 지수는 움찔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다. 시어머니들은 원래 좀 그러시잖아. 괜찮아.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수는 시댁으로 들어갔다. 30평 아파트. 안방은 시어머니가, 작은 방은 신혼부부가 사용하기로 했다. 지수야, 내일부터 아침은 6시 반까지 차려. 준호가 7시 반에 출근하니까. 네, 어머니. 그리고 빨래는 매일 해. 나는 입던 옷 다음 날 입는 거 싫어해. 네. 청소는 이틀에 한 번. 특히 화장실은 매일 닦아야 해. 알겠습니다. 시장은 목요일에 봐. 목록은 내가 적어줄게. 네, 어머니. 김순자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넌 요리할 줄 알아? 기본적인 건 할 줄 압니다. 기본적인 거?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런 거? 네. 에휴, 그런 거 누가 못해?
제대로 된 요리할 줄 알아야지. 갈비찜, 잡채, 불고기, 그런 거 배우겠습니다. 배우긴. 30년은 해봐야 제맛이 나는데. 김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준호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애를 데려왔는지. 집안도 변변찮고 요리도 못하고. 지수의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참았다. 신혼초라서 예민하신 거야.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것이 지수의 두 번째 착각이었다. 결혼 6개월 차. 지수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지수야, 이게 뭐야? 김순자가 된장찌개 냄비를 들고 소리쳤다. 간이 왜 이래? 너무 짜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긴. 이미 준호 출근했어. 점심 도시락은 어떡하고? 제가 다시 끓여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에휴, 속 터져. 너 정말 요리 배운 거 맞아?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김순자는 매일 트집을 잡았다. 간이 세다, 싱겁다, 모양이 이상하다, 색깔이 별로다.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지수야, 빨래 왜 이렇게 개서? 죄송합니다. 청소는 제대로 한 거야? 구석에 먼지 쌓였는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에휴, 쓸모없어. 쓸모없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저녁이 되면 준호가 돌아왔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지수에게 관심이 없었다. 여보, 오늘 어땠어? 피곤해. 말 걸지 마. 저녁 먹을래? 배불러. 회식했어. 그래, 알았어. 준호는 TV를 켜고 소파에 누웠다. 지수는 옆에 앉았지만 준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보, 응?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피곤한데. 집에서 쉬고 싶어. 그럼 영화라도. 다음에. 다음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다. 결혼 1년 차. 지수야, 아직도 애가 없니? 김순자가 물었다. 네, 아직은. 빨리 만들어야지. 우리 준호 나이가 몇인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병원 가봤어? 아직은. 가봐. 당장. 지수는 산부인과에 갔다. 그리고 검사를 받았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시네요. 의사의 말에 지수는 얼어붙었다. 어렵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다만 자연 임신은 힘들고 시술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시술요? 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집에 돌아와 준호에게 말했다. 여보, 나 병원 갔다 왔어. 그래, 뭐래? 임신이 좀 어렵대. 시술 받아야 한대.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뭐, 시술? 응. 자연 임신은 힘들다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에휴, 진짜 미안해. 미안하긴. 됐어.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시어머니에게도 말해야 했다. 어머니,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김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임신이 어렵다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그럼 왜 결혼했어? 아이도 못 낳는 여자를 왜 며느리로 들였어? 김순자는 소리쳤다. 시술 받으면 된대요. 시술? 그게 얼마나 드는데. 그리고 시술 받는다고 100% 되는 것도 아니잖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은 무슨. 에휴, 우리 준호 팔자야. 김순자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지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날 밤 지수는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것이 박지수가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었다. 결혼 3년 차. 지수의 하루는 기계적이었다. 5시 30분 기상.
6시 아침 준비. 6시 30분 식탁 세팅. 7시 아침 식사. 7시 30분 준호 출근. 8시 설거지. 9시 청소. 10시 빨래. 11시 점심 준비. 12시 시어머니 점심 시중. 1시 설거지. 2시 저녁 준비 시작. 6시 저녁 완성. 7시 준호 귀가 대기. 8시 저녁 식사. 9시 설거지. 10시 정리. 11시 취침. 매일 똑같았다. 지수야, 이거 좀 가져다 줘. 지수야, 저거 좀 해. 지수야, 이것도 못해? 지수는 네라는 대답만 했다. 어느 날 대학 동창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수야, 오랜만이다. 다음 주에 동창회야 하는데 올래? 지수는 핸드폰을 보며 망설였다. 미안해, 민지야. 나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에이, 바쁘긴. 하루만 시간 내봐. 진짜 미안해. 다음에 보자. 지수는 거짓말을 했다. 바쁜 게 아니었다. 나갈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준호도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을 만날 얼굴이 없었다. 초라해진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지수야, 물 좀 가져다 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지수는 일어났다. 네, 어머니. 그것이 박지수의 3년이었다. 결혼 5년 차. 지수는 투명인간이 되었다. 준호야, 너 오늘 회식이지? 네, 엄마. 그럼 지수밥은 혼자 먹으면 되겠네. 네. 지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어머니, 저도 있는데요. 알아. 내가 챙겨 먹으면 되잖아. 지수는 입을 다물었다. 명절이 되면 더 심했다. 시댁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다. 어머, 준호 엄마. 오랜만이야. 그래, 잘 있었어? 준호는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준호야. 준호가 다가왔다. 이야, 준호 정말 잘생겼다. 어머, 옆에 이분이 와이프? 친척이 지수를 보았다. 네, 안녕하세요. 지수가 인사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아직도 애가 없네. 네, 아직은.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5년? 네. 에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 낳기를 싫어해서. 준호 엄마 속상하시겠어요. 김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누가 아니래요. 며느리가 임신이 잘 안 된대요. 어머, 그래요? 그럼 병원 치료는요? 돈만 들고 소용없어요. 지수의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수 씨, 음식 좀 가져다 줘요. 지수 씨, 저것 좀 치워줘요. 지수 씨, 설거지 좀 해줘요. 지수는 명절 내내 부엌과 거실을 오갔다. 다른 며느리들도 있었지만 지수가 제일 많이 움직였다. 지수 씨는 참 부지런하네요. 한 친척이 말했다. 그래야죠. 며느리잖아요. 김순자가 대답했다. 부지런한 것 말고는 별로지만. 지수는 그 말을 듣고도 웃음을 지어야 했다. 그것이 박지수의 5년이었다. 결혼 8년 차. 지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했다. 여보, 나 시술 받고 싶어. 시술? 또? 이번이 마지막이야. 제발.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근데 이번에도 안 되면 포기해. 고마워. 지수는 병원에 다니며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 몸이 붓고 살이 쪘다. 감정 기복도 심해졌다. 지수야, 너 왜 이렇게 예민해? 김순자가 물었다. 죄송합니다. 시술 받느라. 시술? 에휴, 그것도 아니? 돈 낭비야.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슨. 어차피 안 될 거면서. 지수는 이를 악물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실패했네요. 의사의 말에 지수는 무너졌다. 그럼 이제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다시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수는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걸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울었다.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준호와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지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됐어? 준호가 물었다. 실패했어. 그렇구나. 준호는 더 이상 위로하지 않았다. 김순자는 혀를 찼다. 진작 알았어야지. 안 되는걸. 지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것이 박지수의 8년이었다. 결혼 10년 차. 결혼기념일이었다. 지수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준호와 시어머니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특별한 날이었다. 10년이라는 시간.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지수야, 밥 다 됐어? 김순자가 나왔다. 네, 어머니. 곧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은 뭐야? 미역국입니다. 어제도 미역국 아니었어? 어제는 된장국이었습니다. 그래, 뭐 됐어. 준호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날?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10년. 아, 그래. 미안, 깜빡했어. 괜찮아.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해줘. 준호는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보았다. 김순자도 아무 말이 없었다. 지수는 밥을 먹는 척하며 눈물을 삼켰다. 10년. 10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준호가 출근하고 김순자가 TV를 보러 가자 지수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문득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36세의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46세처럼 보였다. 생기 없는 얼굴, 퀭한 눈, 축 처진 어깨. 이게 나야? 지수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다. 26세에 결혼했던 그 밝은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그날 오후 지수는 오랜만에 외출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대학 선배 윤서를 만났다. 지수야? 선배님, 세상에 얼마만이야? 한 7년? 그러네요. 윤서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다. 지수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래. 근데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연락처 좀 줄래? 나중에 연락하자. 네. 지수는 윤서와 연락처를 교환했다. 지수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네, 고마워요. 윤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다 떠났다. 지수는 장을 마저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못했다. 윤서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걱정, 연민, 안타까움. 내가 그렇게 처참해 보였나? 지수는 핸드폰을 켜고 SNS를 확인했다. 친구들의 행복한 일상이 올라와 있었다. 민지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간 사진을 올렸다. 수연이는 승진 축하 파티 사진을 올렸다. 윤서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개업 사진을 올렸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행복하게. 그리고 지수는 10년 동안 무엇을 했나? 아침을 만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만들고. 그것이 전부였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대로 살다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숨이 막혔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조용한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준호. 지수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베란다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행복할까? 나는 행복하지 않아. 처음으로 인정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10년 동안 불행했다. 나는 10년 동안 무시당했다. 나는 10년 동안 나 자신을 잃었다. 이제 그만. 지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지수는 핸드폰을 꺼내 윤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님, 내일 시간 되세요?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새벽 3시였지만 윤서는 곧 답장을 보냈다. 그래,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사무실로 와. 주소 보낼게. 고맙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박지수의 복수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지수는 윤서의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깔끔한 빌딩 10층. 윤서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어서 와, 지수야. 윤서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선배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 당연하지. 상담실로 가자. 상담실은 조용하고 편안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았다. 커피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윤서가 커피를 건네고 마주 앉았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선배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윤서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혼? 진심이야? 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봐. 지수는 10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무시, 남편의 무관심, 임신 실패, 투명인간 같은 생활. 말을 하면서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윤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지수의 이야기가 끝나자 윤서가 손을 잡아주었다. 지수야, 고생 많았다.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수는 더 크게 울었다. 10년 동안 아무도 제게 이런 말 해준 적이 없어요. 이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윤서는 티슈를 건넸다. 지수야, 이혼은 심각한 결정이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그래도 하고 싶어? 네. 이미 결심했어요. 알았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을 정리해보자. 윤서는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다. 첫째, 증거 수집. 시어머니의 학대, 남편의 무관심,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 증거요? 응. 녹음, 문자 메시지, 일기, 뭐든 좋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둘째, 재산 조사.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해. 통장, 부동산, 주식, 보험 등등. 어떻게 알아내죠? 집에서 찾을 수 있는 서류들을 사진 찍어. 은행 명세서,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같은 거. 네. 셋째, 내 명의로 된 통장 개설. 당장 필요한 돈을 따로 모아놔야 해. 통장이요? 응.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을 숨기거나 동결할 수 있어. 그 전에 내 돈을 확보해야 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야. 윤서가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혼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해.
직업을 가져야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해. 준비됐어? 네, 준비할게요. 좋아. 내가 계속 도와줄게. 변호사비는 걱정하지 마. 친구 할인해줄게. 고마워요, 선배님. 정말 고마워요. 지수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부터 지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증거 수집이었다. 지수야, 국간이 왜 이래? 김순자가 투덜거렸다. 죄송합니다. 지수는 주머니에 있는 녹음기를 만졌다. 녹음 중이었다. 너 정말 요리 재주가 없어. 10년이나 했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재능이 없는 거지. 지수는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참는 게 아니었다. 기록하는 것이었다. 지수야, 빨래 왜 이렇게 개? 죄송합니다. 에휴, 쓸모없어.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봐. 모두 녹음됐다.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다. 여보, 오늘 어땠어? 피곤해. 말 걸지 마. 저녁 먹을래? 배불러. 혼자 먹어. 준호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봤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 어디 갈까?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지수는 핸드폰으로 이 대화를 녹음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재산 조사였다. 어느 날 김순자와 준호가 외출한 사이 지수는 서재로 갔다. 준호의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는 곳이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통장이 여러 개 있었다. 지수는 모두 사진을 찍었다. 예금 잔액이 5천만 원? 지수는 놀랐다. 자신은 한 달에 30만 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다.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이 나왔다. 오피스텔? 준호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어?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다. 시세가 3억 정도 되는. 지수는 이것도 사진으로 찍었다. 보험 증서도 있었다. 종신보험, 연금보험, 모두 준호 명의였다. 지수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이게 우리 재산이구나. 아니, 준호의 재산이었다. 지수는 아무것도 몰랐다. 10년 동안 집안일만 하면서 세 번째로 한 일은 통장 개설이었다. 지수는 몰래 은행에 가서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준호의 카드로 생활비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 빼돌렸다. 한 달에 10만 원씩. 많지 않았지만 모으기 시작했다. 이혼 후를 준비해야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는 취업을 준비했다. 10년 만에 재취업이었다. 밤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 지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력서를 썼다. 자기소개서를 썼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신청했다.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번은 준호가 물었다. 아, 그냥 인터넷 좀 보고 있어. 밤늦게까지 뭐 보는데? 쇼핑몰이야. 준호는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 돌아갔다. 지수는 혼자 미소 지었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돼. 추석이 다가왔다. 지수의 마지막 시댁 명절이었다. 물론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지수야, 이번 추석엔 사람이 많이 와. 제대로 준비해. 김순자가 말했다. 네, 어머니.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송편까지. 목록 줄게. 네. 지수는 명절 준비를 시작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추석 당일 시댁 친척들이 모였다. 20명 정도 되었다. 어머, 준호 엄마. 오랜만이야. 그래. 잘 있었어? 준호는 잘 지내지? 잘 지내지 뭐. 며느리는? 아직도 애가 없네. 에휴, 말도 마. 며느리가 임신이 안 돼. 친척들이 지수를 힐끗힐끗 보았다.
안 됐네. 요즘은 병원 치료받으면 되지 않아? 돈만 들고 소용없어. 지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예전 같으면 울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담담했다. 곧 끝나. 조금만 참아. 지수 씨, 음식 좀 가져다 줘요. 지수 씨, 물 좀요. 지수 씨, 이것 좀 치워줘요. 지수는 하루 종일 부엌과 거실을 오갔다. 다른 며느리들도 있었지만 지수가 가장 많이 일했다. 지수 씨는 정말 부지런하네요. 한 친척이 말했다. 부지런한 게 장점이죠. 다른 건 별로지만 김순자의 말에 친척들이 웃었다. 지수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 2주 후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다. 명절이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갔다. 에휴, 힘들어 죽겠네. 김순자가 소파에 들어 누웠다. 지수야, 정리 좀 해. 네, 어머니. 지수는 묵묵히 정리를 시작했다. 준호는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힘들지? 고생했어. 준호가 말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괜찮아. 내일부터 출근인데 피곤하겠다. 응. 대화는 거기까지였다. 지수는 정리를 마치고 샤워를 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처럼 죽은 눈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눈이었다. 조금만 더 참자. 지수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혼을 일주일 앞둔 날. 지수는 윤서를 만났다. 준비 다 됐어? 네. 증거도 모았고 서류도 정리했어요. 잘했어.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네. 지수야, 마지막으로 확인할게. 정말 후회 없어? 네. 전혀요. 좋아. 그럼 내가 준비한 거 설명해 줄게. 윤서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첫째, 재산 분할. 결혼 기간 10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50% 청구할 거야. 50%요? 응. 내가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는 거야. 남편의 통장 잔액 5천만 원, 오피스텔 3억, 보험금 등등 합치면 약 4억 정도 돼. 그중 2억을 내가 받을 수 있어. 지수는 깜짝 놀랐다. 2억이요? 응. 당연한 권리야. 10년 동안 내가 집안일 하는 동안 남편은 돈을 벌 수 있었잖아. 그렇긴 하지만 지수야, 주저하지 마.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거야. 알겠습니다. 둘째, 위자료. 시어머니의 학대와 남편의 무관심을 입증할 거야. 위자료로 5천만 원 청구할 거야. 5천만 원요? 응. 녹음 파일이 증거가 될 거야. 그렇군요. 셋째, 이혼 사유. 혼인 파탄 사유로 이혼 청구할 거야. 남편의 무관심, 정서적 학대, 시댁의 괴롭힘 등을 근거로. 윤서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준비됐어? 네. 준비됐어요. 좋아.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법원에서 보자.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지수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드디어 끝이 보여. 디데이. 화요일 아침. 지수는 평소처럼 5시 30분에 일어났다. 하지만 오늘은 아침을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옷을 갈아입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슬랙스. 그리고 가방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다. 거울을 보았다. 10년 만에 제대로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 이제 시작이야. 6시에 김순자가 일어났다. 지수야, 왜 아침 준비 안 해? 어머니, 할 말이 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단호했다. 무슨 말? 저 오늘 이혼 소송 제기하러 갑니다. 김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이혼하겠습니다. 아,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때 준호가 일어나 나왔다.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준호 씨, 저 이혼하겠습니다.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지수야, 정신 차려.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변호사도 선임했고 오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김순자가 벌떡 일어났다. 이 미친년이 1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게 누군데? 먹여주고 재워준 게 아닙니다. 제가 10년 동안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게 제 기여입니다. 기여? 집안일이 무슨 기여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가사노동도 경제적 기여입니다. 지수의 단호한 말투에 김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준호가 다가왔다. 지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저는 지금 아주 정신이 또렷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화할 거리가 없습니다. 지수야, 법원에서 봅시다. 지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아, 어디가? 문 열지 마. 김순자가 소리쳤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지수야. 준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건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햇살이 얼굴을 비쳤다. 따뜻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다. 지수는 택시를 잡아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다. 같은 풍경이었지만 달라 보였다. 모든 게 새로워 보였다. 법원에 도착하자 윤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네. 기분이 어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윤서는 미소 지었다. 그래. 잘했어. 가자. 둘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시작됐어.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재판 날. 지수는 윤서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맞은편에는 준호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준호는 지수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판사가 들어왔다. 이혼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서가 일어났다. 판사님, 원고 박지수는 피고 강준호와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정서적 학대라고요? 네.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무시와 모욕, 남편의 극심한 무관심이 이에 해당합니다. 윤서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모욕적 발언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녹음이 재생되었다. 너 정말 쓸모없어.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밥은 축내고 우리 준호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애를. 법정에 김순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또한 남편의 무관심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윤서는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여보, 오늘 어땠어? 시끄러워. 말 걸지 마. 주말에 우리 같이. 피곤해. 혼자 있고 싶어.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다. 피고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판사님, 이것은 일상적인 부부 갈등일 뿐입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갈등이라고요? 윤서가 반박했다. 10년 동안 매일같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 일상적인 갈등입니까?
그래도 폭력이나 외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서적 학대도 엄연한 학대입니다. 잠깐, 판사가 제지했다. 다음 재판에서 더 상세히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첫 번째 재판이 끝났다. 법정을 나오는데 준호가 다가왔다. 지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5분만. 지수는 윤서를 보았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5분만요. 준호와 지수는 법원 복도로 나갔다. 지수야,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10년 동안 몰랐다는 게 더 문제죠.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저한테. 그게 됐어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지수야, 우리 정말 이혼해야 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없어요. 왜? 왜냐고요? 지수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게 무슨. 저도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끝이에요. 지수는 돌아섰다. 지수야. 다음 재판에서 뵙겠습니다. 지수는 윤서에게로 돌아갔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잘했어. 둘은 법원을 나섰다. 두 번째 재판은 재산 분할에 관한 것이었다. 원고 측에서는 재산의 50%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판사님, 원고는 10년간 가사노동으로 피고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재산 형성에 50%의 기여를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윤서가 자료를 제시했다. 이것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한 자료입니다. 전문 가정관리사 비용, 요리사 비용, 청소 비용 등을 합산하면 월 300만 원 이상입니다.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건 과장입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일반적인 가사 노동을 전문가 비용으로 환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럼 피고는 10년 동안 가사 노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맞벌이 부부도 아니고 원고가 전업으로 가사를 담당했습니다. 그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공평합니다. 판사는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피고 측에서는 얼마를 제시하십니까? 10%입니다. 약 4천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10%요? 윤서가 소리쳤다. 10년을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어머니 시중 들고 그게 10%밖에 안 됩니까? 진정하십시오. 판사가 말했다. 다음 재판에서 더 심리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윤서가 지수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길 거야. 정말요? 응. 증거가 충분해. 그리고 판사도 우리 편인 것 같아. 다행이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수야, 나야. 무슨 일이에요? 우리 합의할 수 없을까? 합의요? 응. 재산의 30%를 줄게.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지수는 윤서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윤서에게 연락하자 윤서가 말했다. 안 돼. 너무 적어. 최소 40%는 받아야 해. 그럼 어떡하죠? 계속 싸우는 거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알겠어요. 다음 재판에서 윤서는 더 강하게 나갔다. 판사님, 피고 측이 제시한 10%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고는 10년간 자신의 모든 시간을 가사노동에 바쳤습니다. 윤서는 지수의 일과표를 제출했다. 이것을 보시면 원고는 하루 평균 14시간을 가사노동에 쓰고 있습니다. 휴일도 없이 매일입니다.
판사가 일과표를 검토했다. 또한 원고는 결혼 후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으나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소득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 측 반론 있으십니까? 준호의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다. 세 번째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세 번째 재판 날, 법정에 김순자가 나타났다. 저는 피고의 어머니로서 증언하고 싶습니다. 김순자가 증인석에 섰다. 원고가 10년 동안 얼마나 못난 며느리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소리쳤지만 판사가 제지했다. 증인 말씀하십시오. 저 여자는 10년 동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리도 서툴고 청소도 엉망이고 아이도 못 낳고. 김순자는 지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 주제에 재산을 반이나 달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증인, 혹시 원고를 모욕하거나 학대한 적이 있습니까? 윤서가 물었다. 모욕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 교육을 한 거죠. 며느리 교육이요? 이걸 들어보시겠습니까? 윤서는 녹음을 재생했다. 너 정말 쓸모없어.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준호가 뭐가 아쉬워서. 김순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김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언제 녹음한 거예요? 10년 동안입니다. 이런 말을 매일같이 하셨죠. 나는 이것이 며느리 교육입니까? 이건 명백한 언어 폭력입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판사가 말했다. 증인,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없으시면 물러가십시오. 김순자는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지수와 눈이 마주쳤다. 김순자의 눈에는 분노가, 지수의 눈에는 담담함이 있었다. 최종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윤서가 일어났다. 판사님, 원고 박지수는 10년간 지속적인 학대를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도, 커리어도, 심지어 존엄성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정당한 대가입니다. 재산의 50%와 위자료 5천만 원. 이것은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녀는 10년의 시간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보상은 받아야 합니다. 윤서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고민하는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다. 일주일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 날이었다. 지수는 윤서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손이 떨렸다. 윤서가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준호도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김순자도 함께였다. 판사가 들어왔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먼저 이혼 청구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남편의 극심한 무관심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허가합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음으로 재산 분할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원고의 10년간 가사노동 기여를 인정합니다. 재산의 45%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45%. 준호가 소리쳤다. 조용히 하십시오. 총 재산 약 4억 원 중 1억 8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십시오. 또한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서를 보았다.
이겼어? 응, 우리가 이겼어. 윤서가 지수를 안아주었다. 정말 잘했어, 지수야. 법정을 나오는데 준호가 다가왔다. 지수야, 뭐해요? 정말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지수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했어.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 없어요. 지수야, 이제 그만해요. 서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좋겠어요. 지수는 준호를 지나쳐 걸어갔다. 김순자가 지수를 불렀다. 지수야, 너 이렇게 나오면 후회할 거야. 지수는 멈춰서 김순자를 바라보았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10년을 후회하며 살았으니까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잘난 건 없어요. 다만 이제는 저 자신을 존중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처럼. 김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동안 아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법원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했다.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자유야.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자유였다. 이혼이 확정되고 2주 후 지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여기가 내 새 집이야? 윤서가 짐을 들고 와주었다. 응, 작지만 내 집이야. 좋다. 새 출발. 둘은 짐을 정리했다. 이제 뭐 할 거야? 취업해야지. 경력 단절 여성 프로그램에 신청했어. 대단하다. 벌써 준비를 다 해놨네? 응. 이혼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했어. 역시 지수야. 멋있어. 짐 정리를 마치고 둘은 새 집에 앉았다. 지수야, 후회하지 않아? 전혀. 오히려 시원해. 그래, 다행이다. 선배님, 정말 고마워요. 선배님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무슨 소리. 내가 용기 낸 거지. 그래도 이제 앞만 보고 가. 알았지? 네. 일주일 후 지수는 면접을 보러 갔다. 중견 기업의 사무직이었다. 10년 경력 공백이 있으시네요? 면접관이 물었다. 네.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다시 일을 하시려고요? 제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제 삶이요? 네. 10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박지수로 살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할 자신 있으십니까? 네. 1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하루 14시간을 일했습니다. 회사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요? 완벽합니다. 10년 동안 시간을 쪼개서 살았으니까요. 책임감은요? 10년 동안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회사 업무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10년의 공백은 약점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다. 선배님, 붙었어요. 지수는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짜? 축하해. 고마워요. 첫 출근은 언제야? 다음 주 월요일이요. 좋아. 축하 파티 하자. 그날 저녁 윤서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했다. 건배. 박지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건배. 둘은 잔을 부딪혔다. 지수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앞으로 힘든 일도 많을 거야. 알아. 근데 괜찮아. 이미 10년을 견뎠는걸. 맞아. 넌 강해. 선배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지.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월요일 아침, 지수는 7시에 일어났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옷을 골랐다.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았다. 낯설었지만 좋았다. 나도 직장인이구나. 회사에 도착했다. 박지수 씨 맞으시죠? 저는 김민정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라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지수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작은 책상이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지수 씨, 오늘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시작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지수 씨, 같이 식사하실래요? 민정 과장이 물었다. 네, 좋아요.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지수 씨는 결혼하셨어요? 한 동료가 물었다. 했었는데 이혼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는요? 없어요. 그럼 혼자 사세요? 네. 대단하시다.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지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오후에는 업무 교육을 받았다. 컴퓨터 프로그램, 업무 프로세스, 회사 규정 등등. 10년 만에 배우는 것들이었지만 지수는 금방 익혔다. 지수 씨, 이해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실무 투입해도 되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출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나는 해냈어. 첫 출근. 성공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지수는 회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다. 지수 씨, 이 자료 정리 좀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수 씨, 이거 확인 좀 해주실래요? 네, 지금 바로 할게요. 지수는 성실하고 꼼꼼했다. 10년 동안 가사 일을 하며 키운 능력들이 회사 일에도 도움이 되었다. 지수 씨, 정말 일 잘하시네요. 민정 과장이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신입인데도 업무 파악이 빨라요. 경력직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도 친해졌다. 지수 씨, 오늘 저녁 회식인데 오실 거죠? 네, 갈게요.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지수 씨, 진짜 궁금한데 이혼하고 후회 안 해요? 한 동료가 솔직하게 물었다. 전혀요. 오히려 이혼 안 한 10년이 후회돼요. 와, 대단하다. 저는 그런 용기가 없을 것 같은데. 용기가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했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 씨,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입사 한 달이 되었다.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즐겁다.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힘듦이다. 누군가에게 강요받는 힘듦이 아니라. 그래서 견딜만하다. 아니, 견딜만한 게 아니라 행복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입사 3개월 차. 지수는 이제 회사의 중요한 인력이 되었다. 지수 씨, 이번 프로젝트 담당해 줄 수 있어요? 부장이 물었다. 네. 제가요? 네. 지수 씨가 제일 적임자 같아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프로젝트였다. 지수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였다. 2주 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지수 씨, 정말 잘하셨어요. 클라이언트가 매우 만족했대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이번 달 MVP는 지수 씨예요. 네, 정말요? 그럼요. 축하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다. 지수는 울컥했다. 10년 만에 받는 인정이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날 저녁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저 MVP 받았어요. 진짜? 대단한데. 축하해. 고마워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왜? 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10년 동안 쓸모없다는 말만 들어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잖아. 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네, 이제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달라져 있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눈빛이 살아 있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이게 진짜 나야. 지수는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지수는 길에서 준호를 만났다. 우연이었다. 지수야? 안녕하세요. 준호는 수척해 보였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너 일하고 있다며? 네. 어떤 일? 중견기업 사무직이요. 그래, 다행이다. 잘 됐네. 침묵이 흘렀다. 지수야. 네. 나 후회해. 너한테 그렇게 한 거. 지수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너 없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그래요. 들었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지수야. 왜요? 넌 행복해?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아주 많이요. 그래, 다행이다. 준호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서려 있었다. 잘 살아요, 준호 씨. 너도. 둘은 각자의 길로 갔다.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다. 지수는 대리로 승진했다. 축하합니다. 박지수 대리님. 감사합니다. 승진 파티가 열렸다. 지수 씨, 아니 지수 대리. 정말 빠른 승진이에요. 운이 좋았어요. 무슨 소리. 실력이죠, 실력.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다. 대리님, 소감 한 말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였다. 나는 해냈어.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대리, 승진, 인정, 모두 꿈 같았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았다. 37세의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26세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지수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혼 후 3년이 지났다. 지수는 이제 과장이 되었다. 40세.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였고 연봉도 크게 올랐다. 어느 날 회사에서 거래처 미팅이 있었다. 오늘 거래처 대표님 오신대요. 그래요? 어떤 분이세요? 강준호 씨라고. 지수의 손이 멈췄다. 강준호요? 네,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다. 전 남편이었다. 회의실에 준호가 들어왔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지수 과장입니다. 지수는 담담하게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저희 회사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지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완벽했다. 준비된 전문적인 발표였다. 준호는 넋을 잃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저 여자가 지수야? 3년 전에 그 초라했던 여자가 맞나? 회의가 끝나고 준호가 다가왔다. 지수야, 아니, 박 과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업무상 필요한 얘기라면 여기서 하시죠. 그게 아니라. 그럼 할 얘기 없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지수야, 제발. 5분만. 지수는 한숨을 쉬고 회의실에 남았다. 뭐가 그렇게 급하신가요?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모습? 네. 당신이 억눌렀던 제 모습이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지수야, 나. 강 대표님, 업무 외의 얘기는 사양하겠습니다. 계약건은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수야, 실례하겠습니다. 지수는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동료가 물었다. 지수 과장님, 저 거래처 대표님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아는 것 같던데요? 착각이에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지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요즘 힘들어. 회사도 어렵고. 내가 보고 싶어. 지수는 모든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준호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야, 왜 여기 계세요? 얘기 좀 하자. 제발. 할 얘기 없다고 했잖아요. 10분만. 제발. 지수는 한숨을 쉬고 근처 카페로 갔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신가요? 지수야, 나 요즘 정말 힘들어. 그래서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야. 빚도 많고. 안 됐네요.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다. 지수야, 나 혼자서는 안 되겠어. 도와줘. 도와달라고요? 지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제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죠? 우리 10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그 10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했죠. 그런 당신을 제가 왜 도와줘야 해요? 지수야. 강 대표님, 전 바빠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준호의 말에 지수는 웃음이 나왔다. 다시 시작이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진심이야. 나 없이는 못 살겠어. 전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아주 잘요. 제발,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다시 연락하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지수는 카페를 나왔다.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이 복수구나. 지수는 미소 지었다. 상대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성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였다. 며칠 후 지수는 병원 앞에서 김순자를 만났다. 우연이었다. 김순자는 많이 늙어 보였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지수야? 어머니. 지수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불렀다가 멈췄다. 아니, 김순자 씨. 김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너 많이 변했구나. 사람은 다 변하죠. 듣자 하니 잘 나간다며? 큰 회사 다닌다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준호한테 들었지. 그 애가 내 회사 갔다 왔더라. 그렇군요. 지수야. 뭐가요? 미안하다. 지수는 깜짝 놀랐다. 김순자의 입에서 사과라니.
10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미안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 그래도 하고 싶었어. 김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며느리였어.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온갖 구박 다 받았지. 그래서 며느리 들어오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이제야 알았어. 너를 잃고 나서야. 김순자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준호 그 애도 요즘 힘들어해. 내가 없으니까.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 다 우리 잘못이야. 김순자는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피했다. 전 가봐야 해요. 지수야, 건강하세요. 지수는 돌아서서 걸었다. 뒤에서 김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행복해라, 지수야. 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너무 늦었어요. 10년이나 늦었어요. 이혼 후 5년. 지수는 이제 차장이 되었다. 42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였다. 지수 차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승진은 정말 당연해요. 차장님이 없으면 우리 팀 돌아가지도 않아요. 과찬이세요. 사실이에요.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지수는 뿌듯했다. 나는 해냈어. 5년 전 10년 동안 무시당하던 그 여자가 여기까지 왔다. 저녁에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저 차장 됐어요. 진짜? 대박. 축하해. 고마워요. 선배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 내 실력이지. 그래도, 지수야, 너 정말 대단해. 자랑스러워. 저도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당당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는 여자.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여자.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 이게 진짜 나야. 어느 날 지수는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어머, 지수야. 오랜만이다. 민지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야? 한 7년? 맞다. 내가 결혼하고 연락 끊겼지. 근데 잘 지내? 응, 잘 지내. 남편은? 애는? 이혼했어. 애는 없고.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이혼했어? 응. 언제? 5년 전. 그래서 요즘 뭐해? 회사 다녀. 지금 차장이야. 차장? 대박. 어느 회사? 지수가 회사 이름을 말하자 친구들이 감탄했다. 거기 대기업 아니야? 대단한데? 그냥 운이 좋았어. 무슨 소리. 실력이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수는 행복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다. 당당할 수 있었다. 근데 지수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예전에는 좀 풀죽어 있었는데 지금은 빛나. 그래. 응. 완전 달라. 멋있어. 고마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지수는 행복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이 아니야. 나는 나 자신으로 빛나고 있다.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부장이 부임했다. 이름은 정민호. 45세. 안녕하세요. 정민호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민호는 온화하고 따뜻한 인상이었다. 박지수 차장님이시죠?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였길 바랍니다. 물론이죠. 회사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찬이세요. 민호와 함께 일하면서 지수는 그에게 호감을 느꼈다. 민호는 지수를 존중했다. 의견을 물었고 결정을 존중했다.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그렇게 진행하시죠. 준호와는 완전히 달랐다.
몇 달 후 민호가 지수에게 커피를 제안했다. 차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왜요?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요. 업무 얘기도 하고.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다. 좋아요. 저녁 식사 자리. 민호와 지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차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무엇이요? 혼자서 이렇게까지 오셨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경력 단절 후 재취업하셨다고. 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존경스럽습니다.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 발버둥이 대단한 거죠. 민호는 지수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실례가 아니라면 결혼은 안 하셨어요? 했었어요. 이혼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혼했어요. 네, 5년 전에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감했다. 상처받은 사람끼리의 이해였다. 그날 이후로 둘은 자주 만났다. 업무 얘기도 하고 개인적인 얘기도 나눴다. 차장님은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네. 제 삶을 사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저도요. 차장님과 함께 있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지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부장님, 차장님, 저 차장님을 좋아합니다. 지수는 놀랐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차장님의 모든 게 좋아요. 지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기다릴게요.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몇 주 후 지수는 민호의 고백에 답했다. 부장님, 네, 저 부장님과 만나고 싶어요.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네. 하지만 천천히요. 저 아직 서툴러요. 물론이죠. 천천히 가요. 둘은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준호와는 완전히 달랐다. 민호는 지수를 존중했다. 오늘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산책? 좋아요. 같이 걸어요. 부장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수 씨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요. 민호는 지수의 의견을 먼저 물었다. 지수의 감정을 존중했다. 지수 씨,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응, 괜찮아. 무리하지 말고 쉬어요. 제가 이해해요. 준호는 지수가 피곤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다. 지수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지수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1년 후, 민호가 지수에게 프로포즈했다. 지수 씨, 왜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지수는 깜짝 놀랐다. 결혼이요? 네.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한 번 실패했어요. 저도요. 그래서 더 신중해요. 지수 씨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네, 좋아요. 정말요? 네, 결혼해요. 둘은 포옹했다. 따뜻한 포옹이었다. 6개월 후, 지수는 민호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다. 축하해, 지수야. 윤서가 울면서 축하했다. 고마워, 선배님. 선배님 덕분이야. 무슨 소리. 내가 잘한 거지. 선배님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이제 정말 행복해야 해. 알았지?
응, 행복할 거야. 친구들도 축하했다. 지수야, 이번에는 진짜 행복해 보인다. 응, 나도 그렇게 느껴. 결혼식이 끝나고 민호와 단둘이 있을 때, 지수 씨,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지수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서 당연한 걸요. 지수 씨는 그 자체로 완벽해요. 지수는 민호를 안았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10년 후, 지수는 이제 52세가 되었다. 회사의 임원이 되었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다. 민호와의 사이에서 딸 하나를 낳았다. 이름은 희망이.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희망이는 밝고 당당한 아이로 자랐다. 엄마, 나는 커서 엄마처럼 되고 싶어. 그래, 어떻게?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는. 지수는 딸을 안아주었다. 넌 이미 충분히 강해. 그리고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고마워, 엄마. 어느 날 지수는 길에서 준호를 다시 만났다. 준호는 많이 늙어 있었다. 60대처럼 보였다. 지수야, 안녕하세요.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네, 잘 지내요. 나는 요즘 힘들어. 건강도 안 좋고. 그러시군요. 침묵이 흘렀다. 지수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넌 나를 용서했어?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용서요? 글쎄요.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다만 이제는 당신이 제 인생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면 됐어. 행복해라, 지수야. 당신도요. 지수는 준호를 지나쳐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민호와 희망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아빠랑 같이 요리했어. 정말? 우리 희망이 대단한데? 엄마, 빨리 먹어봐. 가족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민호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행복하게 해줘서. 제가 고마워요. 지수 씨와 희망이가 있어서. 셋은 행복한 저녁을 먹었다. 그날 밤 지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준호를 다시 만났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과거의 한 사람일 뿐이었다. 나는 이겼다. 준호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10년 동안 무시당한 여자는 더 이상 없다. 대신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가 있다. 당당하게 사는 여자가 있다. 그 여자가 바로 나다. 이것이 나의 완벽한 복수다.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